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내일 17일 윤석열 정부 100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음습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의 용산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민을 힘들게 했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중에 휩쓸려 폐기 위기까지 갔었던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던 대북 관계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건강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운 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과 첨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5만 불 시대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은 국정운영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 정책위는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0일 작전을 마무리하는 백서를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저희 정책위가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 미래, 약자를 위한 정책 3가지 축을 세워서 그동안 입법을 해왔습니다. 이 책자는 100일간의 기록으로 담겨져 있고 오늘 원내 대책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민생,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 준비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여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행 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왔습니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중심으로 투기를 구성했고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사안별로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대책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당 정책위는 국정과제 120건을 실현하기 위해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하였고 34건은 발의 추진 중에 있는 등 총 127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 17일부터 당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8월 12일 중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발표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도약이 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했으며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는 테라 누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계 자율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들을 발의했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근간을 세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TF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당파를 초월한 인적 구성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조세 특례 제한법 등을 발의하며
반도체 육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와 규제개혁 추진단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며 민생을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 연금, 노동 분야의 개혁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책위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100일 작전 백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 실현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하여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 활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국민의 희망을 보태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100일 동안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지원할 것, 또 이슈 파이팅 할 것,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개혁적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일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일간의 기록을 담아서 오늘 아까 발표드린 대로 100일의 그동안 진행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3대 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가가 올라갈 때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간 대로 좀 지급을 해주고, 빠지면 빠진 대로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다 해서 또 하도급법에도 담았고 또 중소기업 상생법에도 담아가지고 이 법안을 저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1호 법안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임대주택에 대한 내구년수, 예를 든다면 벽지라든가 싱크대 같은 경우가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었을 때 편안하고 쉼터와 휴식의 공간이 좀 많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구재 연한 같은 경우도 좀 일찍 바꿔줘 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바꿔놨고요. 그리고 공통경비, 수도라든지 전기료 같은 경우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제외한 공통의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을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를 좀 두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리 케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 법안으로 내서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물가 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송원석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제일 먼저 제출을 해놨고, 또 이번 유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래의 축인데, 반도체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입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법안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서는 총 120건, 입법과제로서는 127건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중에서 93건은 이미 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정기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속히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 삶에 이 세 개의 축에 많은 그 입법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당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제개혁과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규제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업계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규제 개혁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업계들의 이야기를 현장으로부터 들어서 저희가 이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특위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특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입법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각종 특위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서는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나요? 요렇게만 지금 공개를 할 겁니다. 이 안에는 법안이 다 있고요. 그런데 또 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는 거는 저희 당이 여야가 함께 공의다 추진하실 법안도 있는데 혹시 또 상대 당에서 또 이 법안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법안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조금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적으로 앞장하고요. 뒷장 정도는 저희가 공개를 약간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일간의 이런 기록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법안 속에는 주로 민생과 관련되고 미래와 관련되고 약자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론이 많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지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좀 반대할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내 대책과 관련되는 거니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입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특위 하시면서 뭐 국회 특위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원내간 무슨 대화가 오가는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원내가 정상화됐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우리 당 차원에서 했지만 또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더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산업에 대한 것들은 국가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여야가 함께 이것은 국회적 차원으로 승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전달했고 아마 야당한테도 그 제안은 우리 수석이나 아니면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안들은 비교적 정치 이슈보다는 뒤로 밀립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을 내놨고 국민들한테 실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서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언론의 주목도가 좀 낮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있든 없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100일이 지났더라도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특위 예를 들면 그 반도체 특위라든가 또 물가 안정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백서를 지속적으로 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